경종을 울려라. 자, 경종을 울려라 시간이 됐습니다. 장변님 복장을 보니까 오늘 재판 있으셨군요. 네, 오늘 서울중앙 갔다 왔습니다. 금방 갔다 오셨겠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이웃 사이의 갈등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수십 피해 초보바람으로 도망가고 우산을 휘두르며 고함을 지르거나 사는 35살 남성이 바로 위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층간소음이 네, 오늘은 이제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워낙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층간소음으로 이제 뭐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더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그럼 층간소음 항의하다가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실제 사건화가 되면은 어떤지 썰을 좀 풀어볼게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네네. 그 전에 살던 곳에서는 조금 층간소음이 있어서 위에 아침에 막 소리를 엄청 크게 음악을 막 트시고 그래서 좀 불편할 때가 있었고, 지금 이제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도 거의 커뮤니티 내에서 되게 이제 층간소음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이제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저도 뭐 누가 물어보면 절대 가서 이제 문 두드리지 말아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뭐 엘리베이터나 뭐 1층에다 뭐 대자보 같은 거 붙이지 말아라. 이 정도로는 뭐 이제 의견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사건이 됐을 때는 좀 어떨까요? 좋아요. 일단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층간소음으로 찾아가는 그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보통 뭐 인터넷 검색하거나 변호사님들하고 상담하시면은 사실은 뭐 찾아가는 거 위험하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찾아가면 뭔 일이 벌어질지 그쵸,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이를테면은 찾아가서 문 열고 얘기할 때까지는 막 서로 정중하고 하다가 말다툼 생겨가지고 멱살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그냥 멱살 잡은 것만이 아니에요. 있는 죄명 없는 죄명 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서 일단은 문을 두드리는 거 딱 그 얘기만 한번 해보면은 일단 실무상으로 가서 문을 두들기고 항의하는 거 여기까지만 해도 주거 침입 미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주거 침입이 아니고 주거 침입 미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거주자 이외의 사람이 문을 두드린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거주자들만 있는 공간에 그 아래 건물 맨 앞에 입구에만 들어가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는 판결이 있어요. 근데 이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복도나 이런 거는 다 공용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 안까지 들어가지 않으면은 주거 침입이 아니라 주거 침입 미수로 처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리고 저도 뭐 실제로 그렇게 고소 진행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은 적도 있긴 했고요. 이제 미수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네네. 근데 진짜로 이제 문을 두드렸다고 해서 그걸로 정말 처벌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딱 진짜 그것만 했다고 해서 실제로 있어요. 처벌 사례가 많아. 물론 벌금량은 줄죠. 그것만 하면 벌금이 좀 적게 나오죠. 근데 처벌한 사례가 있고, 다만 이제 그러면 대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가서 뭐 정중히 문을 똑똑똑만 두들기면 되냐, 세게 쾅쾅쾅 치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명확한 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결국 뭐 대법원 판례는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실제로 사건 좀 경험해 보고 사건 이제 하다 보면은 다른 사례들도 좀 찾아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급심 판례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이런 선이 있구나라고 깨달은 건 뭐냐면은, 가서 그냥 진짜 문을 두들기는 행위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문을 두들긴 전후를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문을 두들기는 게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해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안에를 들어가려고 하는 정도였는지, 그게 결국엔 전후 사정에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그런 층간소음 이제 항해 과정, 이제 전후 과정을 본다고 하셨는데 그걸 위한 어떤 증거로는 보통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또 대응을 하니까. 그렇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요즘은
휴대폰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아예 촬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증거가 많이 쓰였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시대가 조금 더 뒤로 가면은 녹취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예전 사례들은. 그리고 CCTV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좀 예민한 사람들은 CCTV도 있는 경우도 있었고, 가끔 진짜 아주 가끔이지만 옆집 진술이 증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시끄럽게 싸우니까 옆집 진술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다 없는데 112를 불렀는데 그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용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제 층간소음 이제 항의 과정에서 그렇죠. 정말로 이제 문을 두드리거나 음. 문고리를 잡았을 때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이제 실제 사건에서 이제 혐의 없음 정도로 이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을까요? 이거는 처벌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일단 사건화 됐을 때는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후가 중요하다고. 보통 그러고 나서 뒤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뒤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주거 침입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주거 침입하고 폭행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결국에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님들이 그냥 찾아가지 마라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가실 때 무기로 오인될 만한 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실제로 봤던 사례 중에 빗자루를 들고 갔는데 이 빗자루가 무기로 정말 인정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흉기죠, 흉기. 위험한 물건.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형이 빡 올라가요. 네, 이게 범죄명으로는 특수 주거침입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벌금이 없어. 벌금형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재판 받아야 되고 집행유예냐 실형이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갈 때 맨몸으로 가라. 네. 그 층간소음으로 이제 문을 두드린다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위험성이 매우 크니 그렇죠. 웬만하면 가지 네. 마라. 뭐 맞아요.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층간소음 명예훼손도 이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경험이 있죠. 보통 이제 뭐 층간소음 생기면은 그 집 문 앞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그렇죠. 혹은 이제 보통 엘리베이터 앞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이걸 이제 뭐 벽보같이 그냥 메모지 붙이는 사람도 있고 좀 크게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아예 대자보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뭐 인터넷 커뮤니티 많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게시판에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막 다 명예훼손이라고 난리 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층간소음 주의해 주세요 정도만으로 쓰질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 실제 소음이 어떻게 났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고 구구절절하게 쓰는 거예요. 몇백 몇 호 보아라. 네, 뭐 거의 피아노 그 정도. 소리가 네, 어쩌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이런 걸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쓰다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층간소음으로 어떤 소음을 일으킨다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네. 이제 이런 걸 항의하는 과정이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처벌도 많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소음을 어떻게 일으킨다. 딱 그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사실 일반인이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름은 없고 그냥 몇 층 몇 호 이것만 써도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됩니까 하시거든요. 인정돼요. 인정돼서 처벌받은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그냥 층간소음 주의해달라 이 정도로는 괜찮은데 그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때 문제된다. 요렇다는 거예요. 네네.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층간소음 벽보를 붙였는데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혹시 이 사건은 좀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언론에 나왔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의 상식을 약간 깬 거라서 그런 거잖아요. 2023년에 이제 성남지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취지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만약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면은 층간소음으로 항의벽보 붙인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 난 사실만 썼으니까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안도 실제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메모의 내용이 좀 간단해. 그러니까 막 구구절절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의 느낌이 좀 덜 나요. 근데 이제 사람이 실제로 너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글 쓰면 막 주저주저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럼 어느 정도로 간결하게 써야 처벌이 안 되고 어느 정도까지 쓰면 처벌되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구절절 웬만하면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벌되는 사례는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층간소음에 대해서 뭔가 글을 써서 게시하는 행위는 이제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좀 맞아요. 높다라는 높은 그런 취지의 편이에요. 말씀이신 것 네네네. 같고, 그럼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 그쪽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형사처벌이나 뭐 어떤 네. 대응이 가능할까요? 사실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짜 처벌을 원한다 그러면은 형이 너무 적어서 그렇지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일으키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데시벨이라는 게 거기 명확하게 써 있으니까 내가 만약 이걸 증명하려면 데시벨 측정기 사와가지고 내가 직접 측정해야 돼요. 그런 수고로움도 있고 또 그리고 형사범이니까 고의범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소음을 고의적으로 일으켜야지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거 정도로는 또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처벌 규정이 있는데 벌금 10만 원 사안이에요. 사실 얼마 안 돼. 네, 그래서 아주 뭐 엄청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런 거죠. 그럼 형사 고소나 고발 말고 이제 다른 방안은 뭐가 있죠? 뭐 민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근데 이것도 실무상으로는 100에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사실 인정이 안 되고 소송하면 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결국 좀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떤 법을 통한 강제적인 해결은 좀 어렵다. 맞아요. 그러니 최대한 가급적으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맞아요.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네네. 취지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층간소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핵심 정리를 해볼까요? 노경정 변호사님 경종을 울려주세요. 자, 경종아 울려라! 자, 첫째, 층간소음에 항의할 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경우에는 주거침 및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꼭 가셔야 된다면은 웬만하면은 녹화나 녹음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내가 찾아간 게 주거 침입의 고의로 간 게 아니다 라는 걸 반드시 증거를 마련하셔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벽보나 대자보, 게시판에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이 사안은. 그럴 때는 층간소음을 주의해달라는 정도만 쓰셔야지 그걸 넘어서 구체적 소음, 그 사람이 했던 행동 이런 걸 쓰시면 위험하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요거 좀 생각해 주시고, 사실 셋째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대체로 층간소음이 잘 해결 안 되면은 변호사님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변호사가 각 잡고 내용 증명을 써서 당신의 행동이 뭐 경범죄 처벌법에 위반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되고 이런 걸 보내면은 굉장히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실무적으로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과정, 그리고 층간소음 자체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 처벌되는 사례가 많은 걸 보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노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